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꿈이 송경입니다. MF케어 프리미엄 독서 끝이 났고요. 오늘은 애덤 그런트의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또 대표님과 그리고 피디님들과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개념적 혁신가와 실험적 혁신가가 나와요. 개념적인 혁신가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개념을 실행하는 데 착수하는 사람. 저는 이 개념적인 혁신가가 그러니까 이제 개척자 또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가지고 할 때 그 여행가와 산책가가 있어요. 여행가는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착착 그 틀 안에서 어떤 오류가 일어나거나 편차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저는 좀 연결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실험적인 혁신가는 저는 정착자, 그리고 산책가가 떠올랐습니다. 산책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산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지를 뭐 정해두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뭐 하다못해 늘 가던 길을 가더라도 그 코스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안 가본 길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예 출발 지점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여러 방면으로 좀 이렇게 틀린 것들 가다가 좀 수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이렇게 가니까 이 길이 불편하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어떤 이제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을 근데 사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인생과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분명히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분명히 틀린 점들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하는 거 그게 산책가. 저는 그것이 이 실험적인 혁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주은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두 가지가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감사함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감사하다라는 게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감사함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을 주셨어요.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었다 할 때 그 감사한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그 현재 수준의 합리화,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만 뜻하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분명히 스승의 날에는 또 선생님들께 그리고 제가 분명히 또 도움을 받고 또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은 분들에게 또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거 그런 감사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감사함은 이제 제가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거지만 아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베이스가 깔린 감사함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무탈한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한 거고 버젓이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함이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는 내가 이런 두려움을 밑바탕으로 한 그 깔린 감사함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아까 준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랬어요. 그러면 그 감사함이란 이게 정말 사람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구나. 그냥 말로만 떠드는 그냥 감사함이 어떤 감사함인지를 알고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늘 흔히들 말하는 뭐 감사함, 뭐 감사한 일기, 감사 일기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함도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제대로 알고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에 누가 좋다고 하니까 왜 또 그게 한때 또 유행이었잖아요. 또 감사함을 아는 것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그 감사함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나이에 오늘 2022년도 5월 14일 MF 케어를 통해서 감사함이 또 이런 뜻의 감사함을 내가 표현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서 되게 좀 기쁜 뭔가 이렇게 되게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서 이게 바로 배워야 되는구나. 역시 사람은 정말 배워야 되는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감사함이 그냥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 감사함이 어떤 종류의 어떤 뜻을 품고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지 이걸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좋은 삶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들은 이야기가 풍부하신가요? 되게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한 다 각양각색의 그런 인생사 물론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 근데 그 이야기가 좋던 나쁘던 그것들을 이것 또한 요즘에 또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근데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순수하고 해맑았고 나한테도 정말 그런 때가 있었지라는 것조차도 어쩌면 흐릿흐릿 그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 5살 잠깐 할머니하고 시골에서 살 때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제가 자랐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 그 시절 그때 저만이 또 느낄 수 있었던 그 경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이를 먹었고 그냥 나이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좋든 간에 싫든 간에 분명히 그 인생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이야기들이 있고 저는 너무 좋았던 때가 시골에서 정말 그 자연 속에서 살 때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찔레꽃이 향기가 이렇게 지금쯤 찔레꽃이 되게 많이 필 철인데
그냥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그 기억 너머에 강인지 그게 저수지인지 무슨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아이였으니까 그때는 조금 깊었겠죠, 물이. 거기를 그냥 이렇게 물놀이 했던 거. 그리고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막 펴 있을 때 할머니하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갔던 거. 왜냐면 그때 그 시절에는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뗐어요. 겨우내 이제 그걸 지내려면 이제 나무를 해다가 또 이제 아궁이에다가 떼면서 그렇게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경험, 그리고 굴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던 경험, 그리고 그 시골에 그 냄새가 있어요. 그 이제 어슷어슷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뭐 저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서 그 시골의 그 시간에 나는 그 냄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또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강가가 있으니까 땡땡땡 얼어요. 그 시냇가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썰매를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밀면서 썰매를 탔던 기억들. 그리고 그 비닐 포대가 있어요. 이게 또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비닐 포대를 그 나무를 하러 갔던 그 조그만 그 산에 올라가서 그게 놀이였던 거예요. 그 비닐 포대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때는 이제 뭐 5살 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제가 어른이 됐으니까 그게 언덕이었겠지만 그 나이에는 그게 큰 산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비닐 포대를 타고 쭉 내려오는 그렇게 눈썰매를 타고 모든 그냥 자연이 다 놀이터였던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그 어릴 적에 소중한 되게 자산이었구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의 그 시절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들. 글쎄요. 저는 참 아주 재밌게 막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기억이 나는 건 그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땐 국민학교였죠.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서 그렇게 할머니랑 살면서 그렇게 시골의 생활, 땅콩밭에 가서 땅콩도 막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 그런 것들이, 그런 냄새들이 굉장히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나도 좋아요. 저의 그런 5살 때의 저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 그리고 중학교 때도 저는 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을 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잘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부럽다. 쟤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네. 쟤는 아파트에 사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가 화장실 자체가 푸세식이 아닌 거잖아요. 양변기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는 그 시절에는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노래를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런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합창단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제가 이 이론에서 그러니까 이런 뭐 게으름이나 뭐 이런 게 잘 모르니까 이런 이론에서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해서 합창단을 모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실기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론이 그 점수에서 좀 못 미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안에 그런
똘끼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음악 선생님이 되게 그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되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다가가기가 좀 새침하신 성격의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좀 다가가기가 좀 힘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합창단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론에서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그 기준치에 못 미쳐가지고 제가 합창단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저는 무조건 합창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합창단을 하고 싶다고. 그거를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거예요. 근데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그런 똘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합창단이 되었고, 그렇게 합창단으로서 그렇게 동아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또 노래 서클을 했죠. 이제 그때는 이제 서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서클을 하면서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에 있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여학교를 나왔지만 그때는 이제 그 남녀 공학이 없었어요. 여고면 여고, 남고면 남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오디션을 봐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디션을 봐갖고 그때는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해서 이제 노래 동아리 그때 이름이 뭐였지? 뭐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 서클에 제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태어났던 그 시의 고등학교 그리고 뭐 여고 남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학교 오빠도 있었어요. 대학교 기타 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타 치는 오빠와 고등학교에 이제 좀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이제 합격이 되면 노래 서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한 번에 합격을 해서 그 노래 서클로 활동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3년을. 근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대학교 강당 무대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 그 앞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떨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약간 그런 세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20살이 되고 나서 저는 대학을 안 갔고요.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근데 그때는 제가 노래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좀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변에서도 노래를 잘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노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많이 저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갈라지는 것도 느껴지고 옛날만큼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샤우팅도 잘 되고 고음도 되게 잘 올라갔었는데 이게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컬 레슨을 한 2달을 했어요. 동네 근처에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옛날에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좀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보컬 레슨을 또 받으니까 또 다른 거예요. 어쨌든 저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수준인가. 근데 또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 앞에서 또 타협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한 2달 하고 이제 보컬 레슨을 이제 안 하게 되었는데, 근데 노래 부르는 거는 여전히 좋아해요. 근데 저 스스로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옛날만큼 많이 이게 감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를 잘하는 아이였었는데, 그게, 이 목을 안 쓰고 노래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어, 못해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좀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으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결혼으로 넘어가겠죠. 결혼으로 넘어가면서 글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정말 풀 스토리로 꺼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아주 풍부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좀 상처가 많은 그 굴곡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것 또한 저한테 이야기가 풍부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대학교 때 치과 위생사를, 대전에서 제가 3년 다니면서 겪었던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돌을 아십니까? 뭐, 거기는 이렇게 돌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번 이제 뭐 그렇게 접점이 된 경우도 있었고, 뭐 아르바이트도 뭐 몇 개 했었고, 그런 것들. 그때 이제 대학교니까 방학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르바이트 했던 거,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던 거, 지나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지나간 시절 인연들, 그런 사람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정말 외지였죠. 아무도 연고가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서 3년을 살았으니까 그때 참 많이 힘든 것도 있었죠. 되게 좀 많은 경험치도 있었고 나쁜 기억도 있고 등등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주 유창하게 저희 인생 살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 네, 아까는 첫 번째가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설픈 합리주의나 어설픈 경험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옛날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정말 뭐 자기가 인생에 해답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안 믿으려면 또한 그것도 인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역시도 옛날에 인지를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인지를 제가 안승환 대표님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런 MF 케어라든지 피파 파운데이션, 피파리 같은 걸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면 저는 평생 제가 관뚜껑 닫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를 정말로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이를 먹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군가는 정말로 이렇게 술로 그 공허하고 헛헛함을 채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쓰잘데기 없는 대화, 불필요한 관계, 어설픈 관계, 이런 사람들과 그냥 지나가는 인연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정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게 된 게, TV가 있어도 드라마를 안 본 게, 정말 걔는 저희 집의 TV는 그냥 진짜 이렇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뭐 TV가 뭐 오래돼서 또 갈 때가 됐는데, 저는 굳이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도 아이들이 드라마를 더 챙겨서 보는, 저는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한 꽤 됐죠. 5년 5년 정도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TV를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TV를 간혹가다 틀기는 트는데, 그 트는 시간이 몇 분, 1시간 안쪽. 근데 그게 또 매일매일이 아니야. 1시간도 안 봐요. 한 30분도 안 보나?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뭐 이렇게 돌릴 정도? 평일에는 아예 그렇지 못하고, 그것 또한 주말에 잠깐 뭐 틀었는데 동물농장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나 혼자 산다? 뭐 그 정도, 잠깐, 아주 잠깐, 그 정도지. TV의 역할이 저희 집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드라마를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 대화에 끼지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안 보니까. 그리고 뭐 유행하는, 뭐 넷플릭스에 뭐가 유행한다 하는 것도 모르니까 아예 공감도 안 되고 대화에 끼지도 못해요. 그만큼 그거는 제가 아예 거기서 제 생활에 있어서 이제 배제가 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드라마를 안 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물론 뭐 꽂히면 보겠지만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고요. 그거에 꽂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설픈 합리주의에 빠진 사람들, 어설픈 경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원칙 경험주의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원칙 경험주의가 정답이냐? 이것은 또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 어설픈 경험주의와 그 어설픈 합리주의보다 나아요. 왜냐면 이 원칙적 경험주의는 그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틀리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틀린 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수정해 나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인생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 안 됐다고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고, 원래 뭐 내 앞일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누군간 그래요. 내 계획이 없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지인한테 제가 당기납 종신을 좀 이렇게 한 10만 원짜리를 정말 환급률이 좋아서 제안을 했는데, 계획이 없던 거다. 뭐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겨요. 솔직히 말하면 계획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내일 한 치 앞도, 뭐 내일이 아니라 당장 1시간 뒤, 30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너무 웃긴 거예요. 결론은 거절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없던 거라서를 너무 포장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더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은큼하게 그런 식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계획대로 산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계획이라는 포장을 아주 좀 멋스럽게 본인은 표현을 했는데, 그냥 차라리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뭐 안 되나요? 뭐 지금 내가 뭐 빠듯해, 아니면 뭐 내가 뭐 지금 뭐 계획이라는 그런 걸로 멋지게 단어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실험하고, 그 안에서 또 실험하다 보면은 틀리고, 또 시행착오 속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그 경험치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도 있고 인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 경험주의로
살려고 해야 된다 라는 걸 오늘 존스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그 감사함의 또 다른 그 내면의 그 무의식 속에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 내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표현도 했었구나 라는 거와, 내가 좋은 삶의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설픈 합리주의, 어설픈 경험주의에 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칙적 경험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